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이 얘기 나오면 같이 따라서 나온 얘기가 바로 이제 김건희 특검, 대장동 그렇죠. 특검 이 네. 부분인데 예. 이건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건 해야 되는 해야 된다.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는 밤샘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 해야 된다는, 처음에는 이상민 탄핵과 김건희 특검 두 개를 주제로 밤샘 네. 농성을 그 맞아요. 국회 로텐도홀에서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밤샘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예. 저도 거기에 참가를 하고 있는데 네. 한 100여 분이 그 밤샘 그러니까요. 농성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그렇게 하고 많이 있습니다. 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그래서 김건희 특검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여론이 많이 형성이 되고 민심은 천심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음. 박상도 50억 특검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곽상도 네. 50억 특검 네. 해야 된다. 자, 이제 특검이 어떻게 진행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아까 뭐 창간 23주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창간 23주년 기념으로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이 오마이뉴스가 전국 18세 이상 1,005명에게 그러니까 리얼미터와 함께 조사기한 리얼미터였는데 네, 네.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에게 일명 50억 클럽 등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봤더니 필요하다는 응답이 74.4%. 와, 그렇죠. 10명 중에 거의 8명 가까이 네. 필요하다. 그리고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59%에 달했습니다. 이건 뭐 대단한 응답률인 것 같고요. 응답 내용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특검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또 물어봤어요. 윤석열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필요하다는 응답이 60%를 네. 기록을 했습니다. 10명 중에 6명이 필요하다. 또 매우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52.9%로 절반이 넘었어요. 네. 그만큼 이 두 특검 꼭 해야 된다. 네. 이런 여론이 점점 높아지고 있네요. 아,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네. 사실인 것 같아요. 자, 결국 저희 이제 오마이뉴스 기사를 보시면요, 자세한 검찰에 대한 저희 조사를 창간 특집을 했기 때문에 보실 수 있으니까요. 오마이뉴스 들어오셔서 기사를 보시면 더 자세하게 내용 또 자료까지 다운받아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민심을 거슬 수 없다. 네, 그렇습니다. 민심은 거스른다면은 그냥 이 바다에서 배가 뒤집히는 것처럼 네. 이 정당 정치인은 설 자리가 없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민심이 천심이죠. 음, 또 이제 점점 갈수록 총선이 가까이 가면 갈수록 네. 국민의힘에서도 예를 들어서 민심 이런 걸 보면서 또 김건희 특검 이런 것에 대한 필요성을 스스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생길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도이치모터스 네. 1심 예. 이 선고가 있었잖아요. 그럼요. 네. 물론 김건희 여사는 기소가 되지 않아서 뭐 사실 판단에 없었지만 네, 그 내용 판결문 내용 보면은 김건희 여사가 등장하다 보니까 네, 또 1차, 2차 주가 조작식이 나눠서 재판 판단했는데 1차, 2차 다 네. 이 어떻게 보면 관여된 그렇죠. 그런 사람으로 이제 네. 뽑혔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단 말이죠. 네, 결국 이 검찰의 이런 뭐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냐라고 네, 하는 사항도 네. 이 김건희 특검, 김건희 수사 여기 좀 연관돼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다 연관되어 있죠. 연관돼 있다 결국에는. 네, 예. 모든 게 연관되어 있고 음. 지금 민심이 어느 정도인가면은 그 노래로도 유튜브에 가면은 도이치모터스 네. 조사해야 된다, 김건희 특검 해야 된다는 노래까지도 노래가 지금 나오고 지금 있다. 12시에 만나요. 예, 노래가 나오고 있어요. 뭐 노래 부르고 싶어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런 노래까지도 지금 유행하고 있을 그 정도다. 정도니까 네. 지금 이것은 민심. 갈 수밖에 없고 네. 또 가야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좀 대통령 본연의 자세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네. 자기 자신과 자기 측근에게는 엄격하고 음. 많은 사람에게는 간대한 국민들께는 간대한 이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네. 이것이 대통령의 자세입니다. 네. 그러게요. 더 관대한 모습이 어. 있었으면 좋겠다. 자기 자신에게 특히 엄격한 특히 자신에게 부인이나 또는 뭐 측근에게 측근에게 엄격해야 되는데 네. 부인과 장모 또 측근에게는 너무나 간대하잖아요. 그리고 정적이
대해서는 가혹하고 네. 야당이라든가 또 자기를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서 음. 너무나 가혹하잖아요. 이것은 사실은 대통령으로서의 정상적인 리더십이라고 볼 수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저희가 뭐 북한 얘기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있지만 그래도 이 문제부터 잠깐 또 짚고 넘어갈게요. 네, 국방위 참석하셨잖아요. 네, 예, 네, 국방위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오고 갔는데 네, 사실 이른바 천공 의혹 네, 이거는 아직도 이제 진행 중입니다. 물론 네, 이제 어제 그렇습니다. 뭐 경찰발로 보도된 걸 보면은 천공의 휴대폰 네, 이 신호가 안 잡혔다. 신호 기록이 없다. 네, 이 관저에 공간에 왔을 걸로 예상되는 그때 네, 없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음, 마치 천공 의혹에서 천공은 이제 빠져나간 듯한 네, 그런 느낌도 들고 있는 상황인데 네, 휴대전화 기록이 있다면 CCTV 기록도 있고 여러 가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네, 그런 절차나 할 수 있는 것들은 있을 터인데 네. 국방에서 이게 얘는 좀 다뤄졌나요? 어떻습니까? 네, 다뤄졌었죠. 네, 천공 문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국방위에 열렸고 네, 천공이 국방부 영내인 서울사무소 또는 한남동 공간 일대에 있는 육군 참모총장 공간에 네, 고위직하고 왔느냐 안 왔느냐에 대한 것들이 따져졌죠. 어,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 핸드폰 기록보다는 네, 왜냐하면 천공은 핸드폰을 안 갖고 다닌다는 얘기가 많아요. 수행 비서가 주로 가지고 네, 다니고 네. 안 갖고 다닌다는 얘기가 많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CCTV를 기록을 하긴 하면 제일 CCTV. 정확하겠죠. 서울 사무소나 또는 육군 참모총장 한남동 공간은 CCTV가 다 설치돼 있을 것이고 네, 그것도 한 대만 아니라 수대가 돼 있고 또 서울 사무소는 국방부 경내에 있습니다. 영내에. 그럼 국방부 출입 일지를 보면 되는 것인데 네, 그리고 한남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남동 그 공간에 들어가려면 그 안에 육군 총장 공간, 국방부 장관 공간, 지금은 대통령 관저까지 있잖아요. 네. 앞에 정문이 있어요. 음, 정문에서 출입 일지 또 다 적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출입 일지와 CCTV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음, 금방 알 일이죠. 네. 그런데 그 국방부에서 그걸 공개 안 한 것이죠. 공개 안 하고 있다. 제가 사실은 이 문제는 작년 4월 달에 네. 저도 추적을 했었어요. 그 당시 무속인가 네, 인수위의 고위급이 같이 서울 사무소 경내에 들어와서 봤다는 이런 제보도 있고 소문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제가 조사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국방부에 그 당시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에 CCTV 기록, 그다음 정문 출입 일지, 출입 기록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하도록 정식으로 공문을 요청했어요. 네, 그랬더니 그 당시 국방부 관계관들이 서면으로 통상 하면은 서면으로 답변을 주는데 그렇죠. 서면으로 답변하기가 애매하니까 네. 와서 보고를 했어요. 오히려 구두로. 예. 그래서 구두로 보고했을 당시는 네, 그것을 제공하기가 어렵다. 음, 그 인수위가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제공하기가 어렵다라고 오히려 간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은 천공 문제뿐만 아니라 제가 대통령실 이전 문제를 다 따졌으니까 네, 국방부 건물을 뺏어서 5군데로 흩어지면 어디로 흩어지느냐,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또 관저를 참모총장 공간도 뺏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다음 뭐 해병대 사령관 공간을 뺐니 뭐 이런 것들까지 따졌고 그럼 병력은 얼마나 오고 또 비행금지 구역은 어떻게 되고 따질 게 한두 개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당시에. 그런 걸 다 따지는 과정에서 한 개 과제가 이거였는데 거기서 자료 제공을 CCTV 관련 자료를 제공을 못 한다고 그때 얘기했었고 네. 대신 부인은 안 했어요. 무속인이 왔다 가지 않았다. 그래요? 라는 부인을 안 했어요. 저는 오랫동안 국방부 근무를 했었잖아요. 군에. 네, 네. 군은 통상 명쾌해요. 안 왔다 갔으면 그거 안 왔다 갔습니다. 바로 얘기를 하죠. 그거는 그렇죠. 오히려 안 왔다 가면 거니까 음. 그런 걸 얘기하는데 부인은 안 하고 자료 제공이 인수위에서 통제하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양해 바랍니다는 정도만 얘기를 했었고 그것도 이상하네요. 예, 그래서 그것도 얘기를 따졌어요. 그때 네. 제가 자료 요구했던 그 자료를 화면에 띄워서 너들 그때 부인하지 않았지 않느냐. 네.
그걸 따졌었고 음. 그다음에 김종대 전 의원님께서 네. 고소 고발 당했잖아요. 작년 맞아요. 12월경에. 예. 그래서 고소 고발 당한 이후에 제가 또 자료 요구를 했어요. 음. 김종대 의원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걸 좀 풀어주려고 CCTV 자료와 출입 일지를 제출하라 제출하라. 했더니 네. 그때도 제출을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러니까 하던 거예요? 그냥 없다고 그런 건가요? 아니요, 그럼 뭐 제출할 수 없다. 제출할 수 없다 그냥. 뭐 어. 그거는 또 그때도 비슷하게 네. 그것은 대통령실하고 인수위 자료이기 때문에 이젠 줄 수 음. 없다는 뉘앙스로 이렇게 했던 것이죠. 네. 그런데 이 일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미 제가 4월에 그걸 자료 요구를 했고 그것도 답변을 여러 군데서 네. 그 작년 12월에 자꾸 요구했을 때 세 군데서 왔어요. 육군 본부에서도 왔었고 그다음에 국방부 건지단에서도 그 네. 서면 자료가 왔고 그 작성자가 다 있어요. 그럼 음. 이미 작년 4월에 요구를 했으면은 국방부는 자체 조사를 했을 확률이 있어요. 그냥 자료 줄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기 전에 네. 확인을 했겠죠. 음. 확인을 하고 또 인수위하고도 상의를 했을 것이고 네. 그리고 또 그 개선에 있는 사람 최소한 차관 정도까지는 보고했을 확률이 그럴 있어요.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그 실장 것까지라도 네. 그럼 개선에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현재는 여기에 대한 건 알고 있는데 네. 지금은 무서워서 얘기를 못 하고 있다. 음. 이것은 사실 밝혀지는 거는 시간 문제인데 네. 지금은 너무나 그 사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대통령실이 누리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국방부 관계관들은 현재 현직에 있다 보니까 몸을 사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남영신 총장도 몸을 기억이 사리는 거고 기억이 안 난다. 그다음 특히 부사관은 현직에 있기 때문에 네.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음. 이것이 밝혀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아직 이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 근데 이종섭 장관이 국방에 와서는 네, 천공 방문이 없었다라고 네.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걸 말을 좀 바꿨어요. 말을 좀 처음에는 바꿨어요? 국방부 장관이 전혀 왔다 간 사실이 없다라고 네, 네. 했을 때 그럼 CCTV를 깔아. 어. 왜 그런 것도 없는 그런 것 그 근거가 뭐냐를 많이 따졌어요 의원님들이. 그럴 수밖에 없죠. 근거 너가 궁금하죠. 전혀 왔다 간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근거가 뭐냐니까. 근거가 뭐냐? 부사관 네. 그때 했던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왔다 갔지 않다고 했다. 거기 근거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 어떤 물건을 가게에 들어가서 도둑을 한 사람한테 너 가게 가서 도둑으로 몰렸을 때 네. 물건 훔쳤어 안 훔쳤어 했을 때 대부분 물건 안 훔쳤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럼 그 사람이 안 훔쳤다 하더라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가게 CCTV 하고 이런 네, 것들을 네. 점검하면 금방 알 것인데 그래서 그러니까요. CCTV를 확인했느냐 하니까 네. 확인 못했다. 음. 출입일지 확인했느냐 하니까 제대로 못한 거죠 사실은. 그 궁색한 별명을 이렇게 대서 그러면 너 단정하는 게 잘못되지 않았느냐? 네, 네, 당연히 이렇게 그 물어보죠. 서른 의원도 따지고 네. 그 여러 의원들이 따졌어요. 그랬더니 말을 바꿔서 저가 뭐 아는 한은 뭐 그렇다라고 이렇게 그렇군요. 말을 조금씩 바꾸었죠. 예. 이게 참 수상한 부분이 남아 있고요. 아직 객관적으로 증명된 게 없기 때문에 네. 이 의혹은 계속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아마 이 진실은 제가 봤을 때 네. 내년 총선에서 내년 우리가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네. 이긴다면은 금방 밝혀지리라고 봐요. 왜냐 이제 판세가 바뀌었잖아요. 그렇네요. 그렇네요. 그러면 이제 아시는 분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네. 그 얘기를 하지 않을까 아. 하는데 지금은 너무나 서슬퍼런 권력 속에 국방부가 있다 보니까 이런 표현들을 잘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아직 네. 뭐 때가 아닌 것 같다 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무인기 관련해서도 질의 네. 있었는데 아니 이게 저희가 얘기할 때 무인기 이 사태 때 관계자들 어떤 조치도 없었다 네. 조치가 없었다라고 했는데 조치는 다시 이번에 이제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질의가 또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무인기. 무인기는 이제 그
후속 조치에 후속 조치. 대한 처벌에 대한 조치가 아. 집중적으로 했는데 솜방망이 조치를 한 겁니다. 네. 국방부에서 사실은 주로 서명 경고 또는 구도 경고만 하고 징계를 하지 않았어요. 어허. 더 경징계든 중징계든 이렇게. 음. 그러니까 5시간 이상 우리 대한민국 영공이 뚫혔고 네. 특히 그 안보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실 또 뚫혔잖아요. 비행금지 구역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작전 실패, 경호 실패, 위기 관리 실패였는데도 아무런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는 꼴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12구 이태원 참사에서도 무능의 극치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누구도 책임을 고위급이 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잖아요. 네. 이러한 모습이 국방부에 전념된 것 같아요. 국방부도 이러한 중차대한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에서 네. 작전 실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 무능한 모습을 보였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지금까지 국방부는 사실은 작전 기강에 대해서는 신상필벌이 엄중했습니다. 과거 뭐 예를 들어서 삼척의 목선 침투 사건이라든가 네. 월북 사건이라든가 이런 거 나면은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해야 되는 거죠. 아. 그래야만이 군 기강이 섭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읍참 마속이라는 것도 있고요. 네. 삼국지에 보면은 제갈량이 눈물을 머금고 사랑하는 부하 읍참이 작전 실패를 마속에 목을 치잖아요. 네. 그래서 읍참 마속이라는 얘기도 있고 또 신상필벌은 사실 원뜻은 상은 신뢰로 주고 네. 벌은 필히해야 된다는 거예요. 음. 그러지 않으면 군 기강이 안 서는 겁니다. 아하. 그런데 이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까 국민들은 더 불안해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서울상공이 5시간 이상 뚫혔는데 그렇죠. 거기에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은 앞으로 군 기강이 더 안 좋아질 텐데 네. 그럼 점점 불안한 것이죠. 그런 것들을 많이 질타를 했습니다. 사실은 국방을 통해서. 아, 네. 이게 뭐 총체적으로 외교도 그렇고 국방 안보도 네. 그렇고 우리 사회도 그렇고 경제도 네.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모든 분야가 너무나 힘들다. 모든 분야가 과거로 회귀하고 있죠. 과거로 얘기하고. 역사의 수레바퀴가 뒤로 네. 가고 있는 꼴이 돼서 너무나 안타깝고 아쉽고 음. 또 위기감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이 위기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민주당을 향한 국민들의 열망과 또 희망과 이런 것들이 많이 좀 투영이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병주 의원의 또 의정 활동 그래서 더 많이 집중을 하고 네. 관심을 갖고 많은 분들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김병주 의원 2주 만에 만나서 말씀 좀 네. 나눠봤는데 주불리 김병주 구독하신 분들 구독하셔서 매일매일 주불리 김병주 의원을 만날 수가 있고요. 오마이TV도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을 꼭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튜브 멤버십 가입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자, 역시 뭐 수요일에 또 오시니까 네. 매주 와야겠다는 생각을 하실 것 오늘 같은데요. 와서 네.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현안 문제 네. 다루니까 저도 속이 시원해집니다. 그동안 울분이 너무 많았는데. 울분이 쌓여 있었는데 풀고 가시네요. 네. 자,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못다 네. 하신 말씀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짧게 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같이 여러분들하고 이런 문제를 나눌 수가 있고 또 생각을 공유할 수 있어서 오히려 제가 에너지를 받고 갑니다. 또 지금 아주 어려운 시기인데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우리 진보 진영 또 특히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이 위기를 잘 돌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특히 오늘은 오마이뉴스 창간 23주년 네. 오마이TV가 만들어진 지 20년이 된 날인데 이럴 때 선물은 여러분들의 선물을 줄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오마이TV에 구독의 선물을 맞습니다. 마음껏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유. 보면은 선물로 구독 물론 누르신 분들 많으시지만은 네. 아직도 안 누르신 분들 선물 좀 주세요. 구독으로. 맞습니다. 그래야만이 이러한 진실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고 좋은 나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제일 큰 선물이 바로 구독이죠. 네. 의원님, 그럴 때 네. 한 번 더 주불리도 같이 눌러주시고요. 맞습니다. 주불리 김병주 구독도 꼭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네. 들었고요.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 주에 네.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